혈변이 막 쏟아지는 거 보고 아, 암이 말기구나 그런 느낌. 예, 말기가 왔구나 그런 느낌이 이제 들으시. 그럼 뭐 살만큼 살았고 니들 다 컸는데 이제 내가 뭐 큰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뭐 삶을 거의 뭐 포기했죠. 대한민국의 대장암 발병률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문제는 이 병이 별다른 증상이 없이 시작돼 몸이 신호를 보냈을 땐 늦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 대장암의 발생 빈도가 점점 늘고 있고요.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도 많이 발생들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한 수십 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대장암 발생률이 상당히 올라온 거는 맞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된다라고 많은 보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청장년층의 조기 발병률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조용히 자라나 어느 순간 삶을 통째로 위협하는 병. 무증상의 역습, 대장암에 대해 알아봅니다. 진단부터 항암 치료까지 환자 곁을 지키는 동행자, 소화기 내과 전문의 김재현 교수. 바쁜 일상에 치여 건강검진을 미뤘었다는 유영식 씨.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복부 팽만감과 함께 쏟아지는 혈변이었습니다. 배에 자꾸 가스가 맨 차기 시작하더만은 이제 급하게 화장실 가는 게 혈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혈변이. 가스가 차도 한 2, 3일 계속 연속 가스가 차더라고요. 그러니 화장실 가는 게 혈변이 터지고 막 급하게 집사람하고 이제 응급실로 쫓아갔죠. 원래 예전부터 좀 장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찬 거 먹고 이러면 설사하고 이래서 그렇게 원래 그런가 보다 이래 생각했지 치질인가 해가지고 같이 검사를 해보려고 갔었는데 큰 병원으로 가보라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을 급하게 갔어요. 아무래도 암인 것 같다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더라고요. 평소에 별다른 이상 증상이 있진 않았답니다. 혈변의 원인이 단순한 치질이길 바랐었는데요. 하지만 정밀 검사를 권하는 의사의 무거운 한마디에 평온했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바쁘다 보니까 뭐 건강검진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예. 그게 큰 실수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이제 집사람이 혈변을 받아가 이제 검사를 하고 좀 상기나 사기 정도 되겠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드렸죠, 이제. 딴 데 전이가 돼가 있는데 한 군데 없다. 빨리 수술을 하자. 그래가 이제 대장을 25cm 절개 수술을 하고 건강검진을 미뤄온 시간, 그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50대 중반, 젊은 나이에 받은 대장암 3기 판정.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적이고 뭐 깜깜해 아무 생각이 없어지지. 예. 그래도 뭐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겨내야지. 예. 힘들게 이겨냅시다. 암 조직이 장 안쪽을 꽉 막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복강경으로 종양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고 이어서 12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대장암이 확인되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필요한 단계가 돼서 제 수술을 진행하셨었고요. 이제 3기로 확인이 되어서 항암 치료를 추가적으로 받으셨고, 항암 치료를 보통 이제 수술하고 나서 3기는 12번을 하게 되는데 12번 과정을 다 마치고 추적 관찰을 하던 도중에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간에 전이된 혹이 하나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수술을 절제를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를 한 다음에 현재로서는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이제 아픈 기억이지만 이게 제일 처음에 이제 암으로 진단됐던 게 크기가 큽니다. 암이 건강에 거의 대부분을 막고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대변이 아마 안 빠지고 그랬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에 찍었던 대장 내시경 검사는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제 PET-CT도 제 간에 수술했던 부분도 재발한 데 흔적은 없고 그 외에도 지금 재발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너무너무 참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참 제가 막 짜증을 내고 해도 다 받아주시고 또 환자가 저뿐만이 아닌데 해로 수천 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받아주시고 다 수긍해주시고 김재현 교수님이나 저 간호사님들이나 너무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겨낸 것 같습니다. 항암이 힘들다 보니까 중간에 교환받는 동안에 그만두려고 항암 이제 그만하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교수님이 설득을 하시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시고 이거 덕분에 이제 항암을 다닌 거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예. 뭐 중간에 뭐 이제 우여곡절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항암 치료 또 못하겠다 힘들다고 이제 버팅기도 하셨고 뭐 이제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끝까지 완주를 잘 하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잘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예. 앞으로도 잘 관리하고 예.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특히나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식습관, 운동하고 생활 습관들을 잘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잘 이제 노력하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예. 그렇게 잘 관리를 해봅시다. 예.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산청특례를 5년을 인정하는 이유가 5년까지는 그래도 주의 깊게 봐야 되지만 5년이 지나면 그래도 이제 재발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재발에 되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5년까지 산청특례를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5년이 지나면 그래도 좀 괜찮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식 씨는 간 전이 이후 10번의 항암 치료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급격하게 체중이 줄고 몸이 무너져 내릴 때 곁을 묵묵히 지킨 사람은 바로 아내였는데요. 처음에 만났는데 자극복 올리고 새카만 애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정말 성실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참 목숨이 위태로울 상황이 됐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더라고. 예. 대변을 받아내고 어이구 그 누가 받겠습니까? 그 냄새나는 대변을 갖다가 그 와이프가 처음 병원에서 다 받아내고 검사하는데 검사하고 다 받아내고 그런 거 보면 참 역시 인연이구나. 수술하고 이후부터는 이제 식생활도 이제 야채나 이런 거 위주로 좀 먹고 간단하게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이제 산책도 좀 하고 좋은 공기 마시려고 아무래도 건강에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교수님이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때 68kg 나왔는데 많이 드시고 이래 해서 좀 많이 먹고 뭐 운동도 하고 했는데 지금 한 80kg 나가니까 그 이제는 한 5kg 빼라 하더라고요 또 다시. 예, 그래 운동하고 지금 살을 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하루 1시간 아내와 걷는 것이 소중한 일상이 됐는데요. 주말엔 등산도 가며 맑은 공기도 마신답니다. 투병 생활이 바꿔놓은 하루입니다. 항상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걷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암 수술하기 전에는 그래 운동을 그래 안 했는데 이제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한두 걷는 게 시간. 제일 무리 안 하게 그냥 걷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 먹는 것도 고기보단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요.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며 곁을 지켜준 아내 덕분에 영식 씨는 지독했던 암과의 싸움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되게 항암하는 과정에서 되게 힘들었을 때도 이제 먹어야 산다는 그걸로 막 올리면서도 계속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살려는 본인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이겨냈으니까 감사합니다. 집사람이야 뭐 하늘에서 내려준 인연이기 때문에 고마운 걸 말로도 할 수 없고 뭐 목숨을 다 바쳐 그런 심정입니다. 예, 뭐 영원히 사랑하죠. 대장암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꾸준한 검진입니다. 50세 이상이라면 매년 분변 자멸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변 속의 미세한 혈액을 찾아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장암 검진 프로그램을 대변을 1년에 한 번씩 받아서 분변 자멸 검사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그 과정도 실제 수검률이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을 국가에서 무료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한다고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결국 대변을
받는 과정도 굉장히 좀 번거롭고 대장 내시경 자체도 약을 먹어서 장을 쫙 비워야 되니까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약 자체가 메스껍고 하니까 좀 많이 그게 가장 큰 허들인 것 같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암으로 변하기 전 단계인 용종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발견 즉시 내시경으로 절제까지 가능해 대장암의 진단과 치료 모두에서 중요한 검사입니다. 어느 정도 대장암이 크기가 커지고 관광을 막아야 배가 아프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아주 작은 이 용종의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거든요. 분별자면 검사도 이 용종이 커지면서 어느 정도 형태에 이르고 그 표면이 까져야 거기서 미세 출혈이 발생하고 그것이 분별자면 검사의 양성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꽤 진행된 상태까지 또 발견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나는 괜찮겠지라고 안심하시기보다 꾸준히 정기검진을 하시는 것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대변이 마렵지만 막상 화장실에 가면 나오지 않는 증상. 이성용 씨는 나이 탓에 생긴 항문 질환이라고 여겼는데요. 치액 수술까지 받았지만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었답니다. 변을 보기가 좀 힘이 들어서 그 치질 수술도 했어요. 하고 난 뒤에도 이제 치질 수술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서 수술하도 아무 그게 없다. 또 정밀 검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 항문외과에서 검사를 했죠. 검사를 하니까 대장에 문제가 있다. 큰 병원에 가봐라. 해서 그 이제 진단서를 들고. 커다란 암덩어리가 직장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종양의 확실한 제거와 완치를 위해 표시된 붉은 선 범위만큼 직장을 넓게 절제했는데요. 상부 직장암이었고요. 그 폐쇄가 동반돼 있어가지고 복부팩만 이 배가 불러오는 상황이랑 배변 장애, 변비라고 불리긴 하는데 이제 아예 변을 못 보시는 상황. 직장암의 초기 증상하고 치질이나 치루같이 항문 주변 질환의 초기 증상이 혼돈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혈변, 배변 후에 항문 주변의 불편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실제로 치질이라고 아시고 오셨던 환자분들, 그러니까 증상이 변을 보고 피가 묻어 나온다든지 하는 증상으로 오셨던 환자분들이 내시경까지 진행했을 때 직장에 암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되거든요. 37살부터 이제 뭐 67까지 혼자 사무실을 쓰고 있었으니까 정기 검진할 그럴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고 뭐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도 없었고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았죠. 아픈 데도 없었으니까. 아무 그런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졌고. 마지막 대장 내시경 검사는 무려 15년 전이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 암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돼 있었는데요. 처음엔 수술이 많이 망설여 주셨답니다. 그 뭐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이제 뭐 죽어도 괜찮다라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우리 큰아이가 원래 이제 47살인데 그 당시에 42살 때 아버지 70살에 죽기에 너무 아깝습니다. 수술 받고 살아야죠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비로소 이제 혼자 수술을 하는 데 가서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죠. 아들의 한마디가 이성용 씨의 마음을 다잡게 했는데요. 수술 후 3일을 금식해야 하는 상황에도 병원 복도를 걸으며 회복의 의지를 다졌답니다. 과거 잘못된 생활 습관도 모두 바꾸기로 결심했죠. 제일 나쁜 게 1년 365일 중에 300일은 술 먹고 3일에 담배 한 갑 피우고 밤 12시 전에 집에 들어간 적이 없고 방탕한 생활을 했죠. 이 암이 발생하고 치료받고 수술하고 난 뒤에 담배 끊고 술 끊고 이제 일 마치면 바로 집에 들어갔고 그 이제 열심히 살고 운동 열심히 하고 등산 열심히 하고 완전히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죠. 병변을 포함해서 혈관하고 임파선을 같이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상부 직장에 생겼기 때문에 절제 범위에 따라 가지고 밑에 잔존하는 직장의 길이가 달라져서
이제 항문 보존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다행히 환자분은 상부 직장이셔서 장을 자르고 위에 남아있는 정상장과 밑에 남아있는 정상 직장을 이어붙이는 수술을 했고 그 표준 절제 범위에 들어있는 임파선 이외에 아까 원격 전이로 의심되는 임파선은 치료 목적이라기보다는 진단 목적의 절제술을 동반 시행했었습니다. 혹이 있다는 사실보다는 이제 혹이 커져가지고 변 내려오는 길을 이렇게 틀어 막았거든요. 예, 틀어 막은 상태라 가지고 수술을 빠르게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고 그때 왼쪽 큰 혈관으로 가 있던 임파선이 전이가 아니었던 게 지금 완치해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해요. 예, 근데 수술할 때 그걸 안 뗐으면 지금까지도 그게 뭐였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떼서 임파선 전이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돼서 이제 병기도 결정이 이제 4기가 아니라 3기로 나고. 예,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게 교수님 안 만났으면 네. 죽임이 없다고 나는 생각했고 네. 그 당시에도 수술 끝나고 나서 나는 교수님 안 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이미 없는 줄 알았어요. 그건 네 아니고요. 네, 그 주기별로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포함하셔가지고 검사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남성암도 있을 거고 뭐 혈관 관련된 질환들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고 계속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회를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내성이 생겼고 속에 이제 그 생물이 삶지 않은 생물이 들어가도 여기서 소화할 수 있다는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 최악의 상태는 면했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안심을 했고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회를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뭐 그의 뭐 반태는 나았다고 안심을 했죠.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수술 이후 이어진 12차례 항암 치료.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 5년 넘게 전이도 재발도 없이 일상을 잘 지켜내고 계신데요. 처음 수술하고 항암 치료 다 맞은 지 이제 5년이 지났고요. 네. 지금은 이제 졸업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항암 치료 받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고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추적관 잘 중입니다. 네. 3기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 치료 안 하게 되면 전이되거나 재발될 확률이 꽤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항암 치료하게 되면 재발될 가능성을 30% 이상 낮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성룡님 같은 경우는 6개월간의 항암 치료 과정을 잘 견디셨고 지금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 들어올 때 그 표정이나 얼굴 색만 봐도 대략 감이 오거든요. 이 환자가 현재 상태가 안 좋구나, 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짐작이 오는데 이성룡님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도 활발히 일하고 있는 이성용 씨. 아침마다 아내가 차려주는 건강한 식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대장암이 전이되면 보통 폐로 전이된다는 말에 등산도 시작했다는데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는 마누라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이렇게 요구르트에 과일하고 이 견과류하고 이렇게 아침 먹기 전에 이걸 먹도록 해주거든, 마누라가. 그럼 이걸 다 먹고 밥 반 공기 먹고, 근데 그 식단은 전부 다 야채 위주죠. 그렇게 아침부터 뭐 식단을 챙깁니다. 우리 마누라 아니면 죽었죠. 먼지만 쌓여가던 기타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자와 함께 연주하겠다는 약속으로 시작한 연습인데요. 스트레스를 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암을 이겨낸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하네요. 우리 손자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내년도 고등학교 가기 전에 졸업할 때 지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기타 한번 치려고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해서 같이 한번 연주를 할까.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암이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나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우들이 이 용기를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막연하게 죽는 것으로만 이거 걸려서 암 걸려서 죽는 거라만 생각하는데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거라고 본다면 죽을 힘 가지고 운동하고 먹고 정신 차리고 힘내면 다 살아납니다. 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같이 이렇게 쎄빠지게 실컷 고생하고 정말 반죽음 상태에서 머리털 다 빠지고 막 이렇게
몸무게 6kg, 7kg 빠지고 반죽음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는 건강검진 미리 해가지고 고생하지 않고 살아남는 게 훨씬 낫습니다. 미리 건강검진을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침묵 속에 자라나는 대장암.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만이 고통스러운 투병을 막는 가장 큰 방패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은 의지로 암에 맞서는 모든 분들을 닥터스가 응원합니다. 대장암을 진단받게 되면 누구나 내가 암이다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았다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나을 수 있다는 희망. 이제 의료진들은 항상 여러분들께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과 함께 이 길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